오늘은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이정권 대표님의 지식을 훔치는 날입니다. 노진 다초점 안경 설계 시 아주 중요한데 푸대접 받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쇄량 측정과 누진대 설계죠. 노진 다초점 안경의 초점은 육안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2가지는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장비 IM을 개발한 이정권 대표님을 모시고 이 장비를 활용해 노진 다초점 안경 렌즈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원형 광학 중심점을 측정을 하실 때 한쪽으로 편향된 시를 보이시고 있는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왼쪽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광학 중심점이 32.7mm에 위치했고 오른쪽이 30.8mm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연 이 광학 중심점의 위치가 평소에 시습관이 반영된 정확한 위치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수차례 검사를 한 다음에 가장 정확하다 싶은 자세의 측정 값을 원형 광학 중심점으로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형 광학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형부 독서 습관 내지는 작업 환경 그리고 주 사용 근용 주시 대상이 어떤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환경에 맞은 자세로 눈을 훼손한 상태의 값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8.9mm, 왼쪽은 7.6mm. 원래는 여기 지금 인위적인 훼손을 한 상태의 결과값이죠. 아까는 오른쪽이 좀 작고 왼쪽도 한 5mm, 7mm, 평균 한 7mm에서 6.5mm의 훼손량을 보였던 상태인데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는 마땅한 렌즈가 없을 경우에는 누진대의 렌즈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눈을 더 아래로 내려서 실사용에 가능한 정도의 훼손량이다 싶은 그 자세의 훼손값을 적용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6mm 내려왔던 분한테 12mm까지 내려서 보십시오 라고 할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그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안경 들어 올리고 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요 정도 자세면 내가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업무를 할 수 있겠다. 요 정도의 훼손을 더 추가해서는 그 값으로 처방하는 게 인위적 훼손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처방이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모든 처방이 내가 원하는 렌즈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스펙의 누진대를 다 처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는 그게 시습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분께 최대한 어찌 보면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처방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위적 훼손, 아까 이제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처방에 있어서 인위적 훼손 처방이 이게 다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용도로 이제 처방할 때 써야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정점 간의 거리와 경사각을 측정할 때였죠. 고객이 안경 템플 다리가 수평을 이루도록 우리가 측정을 해 주시되 이거는 이제 시습관에 따라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이 피팅, 이 검사 전에는 정확한 이 안경의 다리가 귀 뒤로 정확하게 안전하게 이제 꺾어진 피팅, 안전한 피팅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너무 일찍 꺾여서 안경이 인위적으로 꺾이거나 할 경우에는 잘못된 피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안경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피팅, 그리고 촬영하실 때 다리의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촬영을 해서 결과값을 산출하시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계실 때 안경테 벗어놓고 각도계를 분도계로 측정하는 건 안경테의 경사각이지 안경 사용자가 착용한 상태의 경사각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으로 촬영한 상태에서의 경사각을 산출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정점 간의 거리 측정을 하실 때는 안경 쉐입의 상부와 하부의 중심이 지나도록 하고 각막의 표면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정점 간의 거리고 지금 안경 같은 경우에는 정점 간의 거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3mm. 우리가 이제 안경 렌즈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으로 피팅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정점 간의 거리는 어느에서든 12mm를 유지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다초점 안경 렌즈의 구조상 그거보다 멀어질 경우에는 그 렌즈의 기능이라든지 거기서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편하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주변부가 넓은 안경을 맞췄음에도 주변부에 울렁임이 느낀다든지 아니면 주경선이 너무 협소하다든지 컴퓨터로 보는데 고개가 좀만 움직여도 흔들려 보인다든지 근형부의 시야폭이 너무 좁다. 아니 핸드폰을 보는데 이거 옆에 글씨 보기도 힘들고 타블릿을 보는데 보는 영역이 너무 좁다. 이런 경우 다 저런 문제가 되는 거고 안경을 착용했을 때 일어나서 바닥이 많이 울렁해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정점 간의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진 안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촬영 전에 교정을 상당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점 간의 거리. 그리고 안경테를 선택을 할 때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도 있지만 우리 안경사가 이 디자인의 안경이 안경으로서 만들어졌을 때 완성도가 높느냐 안 높느냐도 미리 파악을 해서 고객님께 좀 더 안경테를 바꿔드릴 수도 있고 피팅하는데 우리가 그걸 참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유념을 해야 돼요. 이 안경테는 아무리 해도 원형 광학 중심점부터 상부까지가 12mm가 나올 수 없는 안경이다. 그럼 불편하겠죠. 좋은 안경 렌즈를 선택했음에도 좋은 검사를 했음에도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물의 시작이 검안과 그리고 안경테의 선택 피팅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만 틀려줘도 안 되니까 안경테 선택할 때는 그런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고객님과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안경사의 몫이에요. 자, 안면각 측정 데이터를 보시면, 네, 그렇죠. 한쪽이 안면각이 조금 더 틀어나죠. 요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일부러 틀어서 잡기는 했는데 결과물을 측정을 할 때는 항상 피팅이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피팅이 안경테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쪽으로 벌린 각이 틀어졌을 경우에는 안면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해도 부족한 것이 피팅인데 결과물이 이 코 피팅이 잘못되면 좌우의 PD 값이 틀려질 수도 있고 UH도 틀려질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면각 같은 경우에 결과값을 측정할 때는 그렇죠. 안경테의 가장 돌출된 부위의 좌우의 수평선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안경테의 템플에 산각이라든지 홈이 들어가는 그 부분과 측정 라인을 일치시켜줘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면각은. 자, 우리가 IM은 안경테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안면각은 실질적으로 안경테의 정보가 아닌 안경 사용자에 필요한 개인 맞춤 안경에 필요한 정보값이에요. 분명히 다른 거죠. 우리가 안면각을 주문할 때 예전에 각도기에 올려놓고 안면각 이게 몇 도네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안경테를 땄을 때 휙 벌어졌어요. 안면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결과물이 바뀌겠죠. 프리즘 값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IM은 착용한 상태의 안면각은 이분의 경사각과 정점 간의 거리와 안면각이 모든 매개 변수를 적용해서 하나의 안경 렌즈가 만들어지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 값이니까 항상 착용한 상태의 값이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고객이 IM으로 촬영을 해서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똑같은 안경 렌즈 개인 맞춤을 두 조를 주문했을 때 두 조의 안경 렌즈의 결과값 다른 거 아시죠? 리어 다 다르고 프리즘 값도 다 다르고 날씨 값도 다 다르고 축도 다 달라요. 하물며 같은 값으로 안경 렌즈를 주문을 했는데도 제조 과정에서 이렇게 변수가 생기는데 이 측정 값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경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안경 렌즈 회사마다 개인 맞춤 기준들이 다 달라요. 에실로는 정점 거리를 몇으로 뒀고 예를 들어서 안면각은 몇 도의 기준이고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으로 해 주십시오는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 아이닥은 그런 안경원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정확한 값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확한 결과값들 항상 참조하셔서 잘못됐다 싶으시면 여러 번 찍더라도 정확한 값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정확한 값은 사실상 저도 하다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내가 해놓고도 이게 맞나? 소신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장비를 믿으셔야 돼요. 맨날 찍으면서 이게 맞는 거예요. 하려니까 하는데 이게 맞는 결과값인가? 믿으셔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촬영한 거를 믿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이 완성이 됐을 때 고객이 불편하다 했을 때 왜 불편한가를 역추적해서 찾아내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주문할 때부터 불신하고 이 장비를 못 믿는다면 처음부터 잘못 틀어져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 안 나오겠죠. 자, 오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뭐. 질문이라기보다 확인 좀 하고 싶은 네. 게 있는데 아까 그 구용구 참조원이랑 네. 아이프 100% 네. 제가 요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요걸 보면서 좀 네. 만약에 이 포인트가 네. 요 정도가 있으면 이제 상이고 가운데 오는 게 그럼 100%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이미지 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네. 그림이에요. 네. 그다음에 요 빨간색이 많이 그 이게 벗어나는 그렇죠. 그건데 폭주 부족인 거죠, 지금? 부족에서 개인 맞춤 적용을 누르면 네. 이게 스킵돼서 가운데 네. 오는 거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부분에서 네. 인셋을 따로 했을 때 그렇죠. 좀 더 편할 수 네. 있다고 설명입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헷갈렸던 부분. 아, 네. 그리고 요게 저는 이제 다 맞아. 아마 아이닥은 그럴 거예요. 경영 철학이 타 안경원에서 하시고 온 안경에 대해서 비방은 안 할 겁니다. 근데 간혹 이제 비방이 아니고요. 고객이 누진다 초점 렌즈를 불편해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할 필요들이 분명히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많이 설명. 이게 설계 차트에다 놓고 그려주고 네. 네임펜으로 이제 그려서 그걸 착용을 시킨 다음에 원형 찍고 근형 찍고 네. 회선에 안 맞는 누진대 보여주면 네.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네.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고객이 그 부분을 그렇죠. 안 좋게 생각. 네. 그거는 충분히 서로 대화가 됐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닥은 그런 안경원이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해요. 불편해서 답답한데 거기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때 거기서의 최선의 처방이지만 뭐 잘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분위기 보잖아요. 얼마 전에 했는데 이거 갖고 따지러 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안 해주죠. 그냥 사우나라고. 그러니까 안경을 바꾸러 왔는데 2년 3년 쓰고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기존의 불편함을 찾아서 우리 처방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거의 다 이거예요. 이거만 잘해줘도요 대박이죠. 선생님 지금 만약에 그 아까 회선각의 차이가 양쪽이 많이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많이 차이 나는 분들은 따로따로 그렇죠. 하시나요? 한 4mm까지는 아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쪽은 짧게 한쪽은 좀 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짜이스 A라는 이제 누진 제품군이 10mm, 11mm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처방 가능한 누진대 태엽 근접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진을 안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이게 회선이 안 맞아서 누진대가 안 맞으면 많이 불편해요. 이게 오래 보고 하셔야 하는 분들은. 그 고정적 자세로 인위적인 회선은 안 되니까 자꾸 들어 올리고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기준으로 그걸 하시나요? 어떤 만약에 기준이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네, 나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을 할 때 보면 누진 스펙이 10mm짜리 있고 11mm짜리 있고 10mm짜리 있다. 근데 그거는 선택은 안경사의 몫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개 세분화해서 할 수 있다. 해주는 게 좀 좋겠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가입도 100%에 할 수 있는 처방이 가능한 누진대가 있다. 그럼 그건 진짜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1, 2mm 정도의 차이는. 왜냐면 보세요. 광학 가입도 상부 동그라미 위에서 가입도과 중심까지 85% 100%다. 15%의 변화 폭이거든요. 이 폭이. 양안의 융합이 됐을 때 많이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저히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만 그 3mm 정도 안에서는 거의 못 느껴요. 그리고 이런 고객은 최악의 고객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프레임이 작고 네. OH가 틀리고 네. 폭주량이 틀린 사람은 최악의 고객이에요. 더 최악인 사람도 많죠. 근데 네. 그건 이제 다 맞춰서 해주시면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OH가 네. 틀리면 네. 회선량도 틀려질 수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네. 그럴 것 있어요. 그럴 것 많아요. 의외로 네. 많아요. 그리고 좌우에 그 PD가 차이가 많이 나면 네. 여기서도 또 폭주량이 틀리는 사람도 많아요. OH가 1, 2mm 아니라 막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딱 안익 썼는데 네. 2, 3mm 차이 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 생리적인 이런 차이들은 네.
어떤 거를 딱 기준의 틀에다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아까 교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네. 더 정확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이정근 대표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누진 다초점 안경은 한마디로 종합예술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한 가지 허투루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시력검사, 안경테 피팅, 개측, 내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퍼펙트하게 진행할수록 고객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음도 고객 서비스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좀 더 많이 알아서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